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세광그룹 본사 건물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 최상층 회장실에서 차민석은 창 밖으로 펼쳐진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56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는 곱고 당당했습니다. 차민석은 대한민국 금융업계의 전설이었어요. 시골의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오직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인물이었습니다. 성공한 만큼 그가 잃어버린 것들도 많았어요. 무엇보다 그는 평생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회사만이 그의 전부였죠. 직원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차민석 회장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성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냉혹한 성과주의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족 대신 회사를 선택한 사내라고 불렀어요. 내일은 신입사원 공개 채용 면접이 있다는 비서의 보고에 차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내일의 면접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세광그룹 본사 50층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신입사원 최종 면접이 진행되는 날이었어요. 면접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20번째 지원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키가 큰 청년이었는데 또렷한 이목구비와 당당한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어요. 강태준 씨입니다. 28살이고요.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어요. 차민석은 습관적으로 그의 이력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춰버렸어요. 어머니 성함란에 적힌 이름. 한서연. 차민석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은 30년 전 그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여인의 이름이었어요. 설마. 이럴 수가. 차민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는 수십 년간 단련된 포커페이스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과 가르침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태준의 답변을 들으며 차민석은 더욱 확신했어요. 시기적으로 계산해봐도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차민석은 태준의 모든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태준이 웃을 때의 모습은 차민석에게 강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미소가 젊은 시절의 자신을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태준이 나간 후에도 차민석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만약 정말로 그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접이 모두 끝난 후 차민석은 곧바로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김 과장, 오늘 면접 본 지원자 중에 강태준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 가족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조용히 말입니다. 차민석은 자신의 회장실로 돌아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던 서연의 모습, 함께 걸었던 캠퍼스의 벚꽃길,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당시 차민석의 집안은 가난했지만 자존심만큼은 강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문벌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서연이 비록 착하고 예쁜 여자였지만 그녀의 집안 배경을 문제 삼았죠. 결국 차민석은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흘 후 김 과장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강태준 28세. 어머니 한서연과 단둘이 살고 있음.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출생신고서에도 없음. 차민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시기적으로 계산해봐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만약 태준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서연은 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강태준. 그 친구는 합격시키세요. 실력도 충분하고 인상도 좋더군요. 사실 태준은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인재였어요. 하지만 차민석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곁에서 지켜보고 싶었던 거죠. 합격 발표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준은 정식으로 세광그룹의 신입사원이 되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고 있었어요. 차민석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 태준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지난 28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오후 태준이 배정될 부서를 정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강태준 신입사원은 경영학과 출신이고 전략적 사고력이 뛰어납니다. 기획팀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민석은 잠시 고민했어요. 기획팀은 회장실과 가까운 부서였습니다. 좋습니다. 기획팀으로 배치하세요. 결국 차민석은 마음을 따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차민석은 기획팀을 지나다가 태준과 우연히 마주쳤어요. 안녕하십니다, 회장님. 회사 생활은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차민석은 그 순간 충동적으로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말들을 모두 삼켜야 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차민석은 짧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차민석은 결국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을 직접 만나보는 것이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문화센터 앞에 검은 벤치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차민석은 차 안에서 한참 동안 망설이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서연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나간 후 차민석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민석. 오빠.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는 차민석의 제안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는 한적했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왔어요. 오빠는 정말 대단해졌네요. 서연아, 나 물어볼 게 있어. 차민석은 용기를 내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혹시 우리 헤어진 후에 아이가 강태준, 그 아이가 내 아들인가? 차민석의 직접적인 질문에 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오빠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빠 집안에서 얼마나 반대했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왜 말하지 않았어? 오빠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오빠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차민석은 서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아. 서연과의 만남 이후 차민석은 며칠 동안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확실해진 진실 앞에서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어요. 태준에게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침묵할 것인가. 만약 태준이 갑작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후 차민석은 태준을 회장실로 불렀어요. 앉으세요. 차 한잔 할까요? 차민석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톤으로 말했어요. 회사 생활에 적응은 잘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해주지 않으셔서요. 태준의 말을 들으며 차민석은 목구멍이 매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삼켜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나 봐요. 네, 어머니는 저에게 세상 전부예요. 정말 훌륭한 청년이군요. 차민석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 말 속에는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차민석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준이에게. 내가 아버지라는 걸 말해야 할까? 서연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건 태준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태준이는 아버지 없이도 잘 자랐어요. 그는 결국 침묵을 선택했어요. 대신 멀리서나마 아들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차민석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어요.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회장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차민석은 단순하고 진솔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태준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아가길 바란다. 짧은 편지였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로서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 편지를 강태준 사원 책상에 아무도 모르게 놓아두세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출근해서 자신의 책상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지만 태준의 마음에는 큰 파장이 일었어요. 특히 미안하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태준은 자연스럽게 최근에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 사람을 떠올렸어요. 바로 차민석 회장이었습니다. 혹시 회장님과 자신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태준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회장님과 자신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기다려보겠다고 말이에요. 편지 사건 이후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진실에 대해 추궁하지 않았어요. 만약 어머니가 그토록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라면 자신이 억지로 파헤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차민석 역시 더 이상 직접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아들을 지켜보며 은밀한 관심을 보였어요. 어느 날 태준은 회사 게시판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신입사원 중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포상식 날 차민석은 직접 태준에게 상장을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서로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태준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으면 적절한 시기에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어디선가 격려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태준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나고 태준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차민석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태준은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라섰고 차민석은 여전히 그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태준은 회장실로 보고를 하러 갔어요. 정말 훌륭하게 해냈군요. 자랑스럽습니다. 차민석의 말에는 상사로서의 인정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태준은 문득 생각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차민석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하지만 아들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